처음 읽을 땐 진짜 너무 웃겼어요. 아, 세상에, 하하,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울적해집니다. 아, 직장인은 어디서나 파리 목숨이구나. 상사의 갑질, 사장님의 갑질은 어디나 다 똑같구나. 약간 좀 울적했고요. 그래도 소설의 결말은 따뜻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는 좋아하는 공연 예매도 하고 여행 티켓도 구하니까요. 꼬리에 꼬리는 구독 꼭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저희 큰딸 민지가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보고 드디어 이제 내년에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요. 수능 본 다음 날부터 얘가 알바 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일자리를 찾더니 카페에서 파트타이머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얘는 이제 그동안 항상 엄마 아빠한테 이제 용돈을 타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친구들하고 만난 것도 먹고 막 여행도 가고 싶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만 하던 이 고3 학생이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카페에서 알바를 했으니 사실은 일이 쉽지가 않았겠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민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일의 기쁨과 슬픔. 장유진 소설집이고요. 먹고 사는 거 다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52이 됐지만 이 일은 항상 나에게 기쁨과 슬픔을 주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그동안 일에서 받은 어떤 기쁨이라고 하면 막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보람,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즐거움, 막 이런 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책 보고 느꼈어요. 요즘 20대, 30대 직장인들에게 일의 기쁨은 그냥 월급날 내 통장에 찍히는 액수만큼이 기쁨이더라고요. 과정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의외로 일의 과정에서는 슬픔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 이 책 20대 30대 직장인들에게 되게 핫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급 공감하는 사람들 많고요. 막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 내 속에 끙끙 앓고 있던 그 이야기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보면 약간 그 직장 상사 갑질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속 터지는 동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주 뒷담화를 조근조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디테일 있게 조근조근. 근데 20, 30대가 사실 되게 보면서 통쾌해하면서 공감하는 소설인데, 저는 제 또래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대, 30대 이 앞으로 이제 일을 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요즘 그들이 겪는 일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20대 때 직장 생활할 때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90년대 내가 회사 생활한 것과 지금 2020년대 일은 다르잖아요. 저는 앞으로 민지가 일을 터해서 어떤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될지 책을 통해서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끔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묻습니다. 그래서 PD님 뭐 이렇게 드라마 PD로 살면서 드라마 PD로서 일의 기쁨은 무엇이고 슬픔은 무엇이냐. 슬픔은 얘기해 드릴게요. 시청률 안 나올 때 정말 슬프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앞집 아저씨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드라마 연출 잘 못하면 그 시청률은 온 국민에게 다 알려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잘 못할 때 그 성과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점. 저 PD 이번에 또 망했네 라는 어떤 그런 걸 받는 게 저는 일의 슬픔이고요. 그럼 기쁨은 무엇이냐? 제가 평일날 드라마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인터넷 서핑하면서 이렇게 좀 쓸데없는 하다가 저기 국장님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얼른 만화책을 펼쳐놓고 막 만화를 열심히 보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막 제 책상 앞에다가 만화책을 막 쌓아놓고 국장님 이렇게 오다가 딱 제가 이제 만화 보고 있는 저를 보고 딱 그럽니다. 원작 검토하고 있구만. 쉬엄쉬엄해 이러고 갑니다. 드라마 PD로서 일의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만화를 봐도 그게 일이에요. 원작 검토인 거죠. 사실 드라마 PD에게 독서는 일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드라마의 원작이나 소재를 찾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일에서의 목표 중 하나가, 저는 오피스물을 코미디로 만들고 싶어요. 이 사무실이라고 하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다루고 싶습니다.
직장은 월급의 기쁨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존재로서 슬픔을 느끼는 곳이잖아요. 제가 1년 전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창비 신인소설상 당선작을 읽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소설 한 편을 다 읽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진짜 몰입감이 그냥 훅 빨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싹 다 읽었어요. 당시 창비 홈페이지의 서버를 마비시킬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 작품, 무료 공개 2주 만에 15만 명, 총 40만여 명이 이 소설을 웹으로 읽었는데요. 언젠가 제가 만약 베스트 극장 같은 단막극을 만든다면 이 원작으로 삼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 작품 일의 기쁨과 슬픔이 소설집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소설 주인공은요, 그 스마트폰용 그 앱 개발 회사를 다니는데요. 우동마켓이라고 우리 동네 중고마켓의 줄임말. 여기 이제 이 중고 거래 사이트인 거죠. 이걸 근데 가는데 여기에 게시물을 너무 많이 올리는 한 사용자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골치를 앓아요. 항상 매번 뜯지도 않은 신제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 가격에 올립니다. 이 헤비 유저를 보면서 회사에서는 불안하죠. 혹시 이 양반 저기 작물 아냐, 이거 어디서 훔쳐서 좀 문제가 있는 물건들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나중에 저기 우리 회사 이것 때문에 괜히 인지도 나빠지고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 그 사용자를 만나서 직거래를 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직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신제품을, 뜯지도 않은 신제품을 중고거래에 올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는데 그 사연이 기쁨과 슬픔입니다. 정말 처음 읽을 땐 진짜 너무 웃겼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울적해집니다. 직장인은 어디서나 파리 목숨이구나. 상사의 갑질, 사장님의 갑질은 어디나 다 똑같구나. 약간 좀 울적했고요. 그래도 소설의 결말은 따뜻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는 좋아하는 공연 예매도 하고 여행 티켓도 구하니까요. 장유진 작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뒤 경기 판교의 IT 회사에서 7년을 일을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 1년간 쉬면서 대학원에서 소설 공부하고 다시 들어간 두 번째 직장에서 등단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는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해 퇴사했고요. 오랜 세월 직장인으로 일한 내공이 이 책에서 훅 풍겨 나옵니다. 젊은 세대가 일터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접할 수가 있어요. 저는 68년생입니다. 죄송해요. 너무 늙었어요. 어쩌다 내가 벌써 52이야. 하여튼 자, 저는 68년생입니다. 저자는 86년생이에요. 저희 회사에도 이 86년생 후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후배들을 만나서 요즘 말이야, 회사 생활 혹시 뭐가 힘드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 꼰대짓이거든요. 자, 근데 이럴 때는 저는 86년생 저자가 쓴 소설을 통해서 지금 20대, 30대의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 책에 이 도우미의 손길이라는 단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다. 나에게 아이는 마치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것이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주 고귀한 소리가 날 것이다.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특유의 아름다움에 매혹될 것이다. 너무 매혹된 나머지 그 소리를 알기 이전의 내가 가엾다는 착각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어른,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놓을 충분한 공간이 주어져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든 우겨놓고 살면 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물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집이 아니라 피아노 보관소 같은 느낌으로 살면 될 것이다. 20평대 아파트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현명한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우리 세대는 사실은 결혼하면 당연히 애는 한 둘, 뭐 이런 그게 너무 당연한, 죄송해요. 그랬어요, 우리 시대는. 그러다가 근데 후배들이 저는 아예 안 낳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왜? 근데 책을 읽고 하고 조금 뭐랄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납득이 가는 그런 거였고요. 이 탐페레 공항이라는 단편에는 그 주인공이 PD 지망생이에요.
방송사 신입 PD 공개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여러 질문이 나옵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3개 이상 기술하시오. 인생에서 가장 후회했던 경험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PD 시험 조항이 이렇거든요.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기라면 저는 MBC PD 입사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안 될 것 같아. 자, 소설의 주인공이 겪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했던 경험을 읽다가 눈물이 살짝 났어요. 이 탐페레 공항 책에 수록된 마지막 작품인데요.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내내 웃겨주다가 막판에 울리는 그런 영화 같아요. 소설집 끝에 해설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센스의 혁명입니다. 이 책을 딱 한 문장으로 정확히 짚어낸다면 바로 이거죠. 한국 소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기에는 한국 문학이 오랫동안 수호해왔던 내면의 진정성이나 비대한 자아가 없다. 깊은 우울과 서정이 있었던 자리에는 대신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인식, 신속하고 경쾌한 실천, 삶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생존과 생활에 대한 탁월한 감각, 삶의 질과 행복을 지키는 센스를 겸비한 장유진 소설의 산뜻하고 담백한 개인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문학의 새로운 얼굴이다. 이 책 읽고 나서 사실은 어쩌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진짜 삶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이야기들이 가득한 소확행 같은 책이에요. 진짜로. 제가 이 장유진 작가님은 이 저자 사인을 할 때 이렇게 쓰신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시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우리 때는 열심히 일해서 대박 내세요, 성공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고 하는 거죠. 요즘 시대, 요즘 세대를 대변하는 새로운 작가가 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똑같은 인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